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어떠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중에서도 소화기 내과를 전공했고요. 지금 7년 차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면역 증강 클리닉이라는 타이틀 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는 건강검진, 건강관리, 만성질환, 소화기 질환 관련해서 진료를 보고 있고, 또 요즘 면역력 관련한 문제들 참 호소를 많이 하세요. 면역력 떨어졌다, 면역력 이상 반응으로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 진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10년 차 명상가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질병을 볼 때도 단지 병인론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시고 싶으세요? 네, 사진에 보이는 두 남성분들 비슷한 나이로 보이죠? 그런데 한 분은 운동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 반면 한 분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계세요. 뭔가 만성 질환이 있으신가 봐요. 이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대 수명과 달리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즉 우리가 전체 생애 중에서 건강하게 사는 기간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2018 년도 기준으로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에서 79 년이었는데 그중에서 64 년만 건강하게 사시고 15 년은 건강하지 못하게 사신다고 해요. 여자는 85 세까지 가 기대 수명인데 그중에서 64 년만 건강하게 사시고 20 년은 건강하지 못하게 사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신 통계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서 파란색, 진한 파란색 바가 건강 수명이거든요. 근데 건강 수명이 어떤가요? 기대 수명도 뭐 별 차이 없었지만 건강 수명도 별 차이가 없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건강 수명이 늘어날까?'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인제 물음표를 찍게 되고 있는 시점이죠. 음. 외국 자료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위에가 이제 여자, 밑에가 남자고요.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의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그 축이 의미하는 것은 years with disability, 즉 장애를 가지고 사는 시간의 비율, 퍼센트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에서 여자는 대략 한 15%의 기간을 질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고요. 남성은 한 12%, 11%,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네요. 그럼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질병을 예방하면 되겠죠. 그럼 질병은 어떻게 예방할까요? 질병이 사실 어느 순간 갑자기 날벼락처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검진 결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항상 전구 단계가 있습니다. 미병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이 미병이라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생활 습관 관리 같은 걸 정말 잘하게 되면 건강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방치가 되면 정말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관리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어떤 질병을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을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통계 자료를 살펴볼게요. 질병관리청에서 작성한 2023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순위입니다. 암으로 가장 많이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심장질환, 코로나19,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동그라미 친 것들이 만성 질환의 측면에서 우리가 예방하고 관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에요. 오른쪽 도표에서 어 사망 원인 구성비를 살펴보면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30.1%예요.
당뇨병 4%, 순환기계 질환 24.9%, 호흡기계 질환 5.5%, 기타 35.4%.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병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암에서 보면 암은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완전 절제를 통해서 암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당뇨 전 단계가 있거든요. 전 단계 왔을 때 진짜 열심히 관리하시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원래 건강한 상태로. 그다음에 순환기계 질환 중에서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심근경색증, 협심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고지혈증 관리 잘 하시면 예방 가능하세요. 호흡기란 호흡기계 질환 중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호흡기계 질환 사망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인데 담배를 피지 않으시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다 따져 보면은 제 생각에 한 50%의 질환은 우리가 예방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질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살펴본 통계는 사망률 통계이고요. 지금은 질병 부담이라는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 남성에서 10대 만성 질환의 질병 부담을 측정한 결과 당뇨병이 굉장히 높죠, 질병 부담이.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 쭉 보면 허혈성 심장 질환 관리할 수 있고 만성 폐쇄성 배질환, 허혈성 뇌졸중, 뇌졸중도 동맥경화로 인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동맥경화는 고지혈증으로 관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상당 부분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가 예방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여자분들 통계인데요. 비슷해요. 관리할 수 있는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허혈성 뇌졸중, 허혈성 심장 질환이 상당 부분 질병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요 만성 질환별 진료 인원으로 살펴본 통계에서 우리가 예방 가능한, 관리 가능한 질환 한번 찾아볼게요. 당뇨병, 고혈압, 기타 고혈압성 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증, 뇌내 출혈,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조울증, 기타 뇌혈관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 질병과 건강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그 갈림길에서 이제 갈림길에 있는지도 모르고 건강 관리를 못하면 질병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건강검진 하신 결과를 토대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 사실 질병의 상당 부분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 수명을 늘려가실 수 있는지 그 생활 습관 전략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고 질병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하는 게 건강한지 알아볼 거고 잠 주무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명상가이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관리할 때 명상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건강검진, 나이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런 것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양제 공부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분들도 저한테 영양제 많이 물어보시고 제가 다른 얘기할 때는 별로 관심 없으시다가 영양제 알려드리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영양제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증상이나 기능 저하가 있을 때 그때 딱 골라서 사용해 보시면 또 좋은 결과를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활용하는 논문들 더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논문 출처를 표기하면 논문 저널명이랑 연도랑 권호수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제가 그 뒤에다가 PMID를 달아드릴 거예요. 이게 펀메드 아이디라고 논문의 고유한 아이디거든요. 이렇게 달아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고 또 이렇게 논문 초록 페이지를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붙여 놓는 경우에는 여기 PMI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메드 아이디, 이 PMID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되는데 어디다 하시면 되냐면 구글에서 펀메드라는 키워드로 사이트를 하나 찾아요. 그럼 펀메드를 넣으면 이 사이트가 뜨거든요. 이게 NIH,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제공하는 의학 논문 검색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이 페이지 펀메드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 검색어에 펀메드 아이디, PMID 번호를 그냥 누르시면 바로 논문이 나옵니다. 제 첫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향후 컨텐츠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